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일본은 규정사회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은 안보 이슈가 있는 나라와는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한 일본 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한 길에 응한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규정사회라는 것은 어떤 사회가 크게 융통성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8월 2일 날 일본의 가귀 국무회의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하면은 1115개의 전략 물자, 전략 품목을 한국이 수출할 때는 일일이 건별로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행은 8월 말부터 옮겨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출시라면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의 배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게 아마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급함도 위급함도 위중함도 긴박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민간업체나 민간단체들은 요란스럽게 움직입니다. 호소를 하죠. 그러나 정부는 강 건너 불처럼 현재 문제를 보고 있다.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들리는 소문은 한국의 신성장 산업인 2차 전지 산업이 일본의 다음 타겟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1차 전지 산업 어떤 산업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2차 전지는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넘어설 국내의 간판 산업, 대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성장 동력 산업에 해당합니다. 한국 경제에 휴대기기용 소형 전지에 주로 사용되던 리튬 이온 배터리는 대표적인 2차 전지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서 전기자동차와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그 분야가 확대되면서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분야고 바로 그 기회를 한국의 대기업들이 잘 잡아냈습니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서 2차 전지 시장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2차 전지의 용량은 보통 노트북의 50배에서 100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산업이고 이것이 바로 선발주자인 한국 기업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 전기자동차용 2차 전지 분야에서는 한국의 LG화학 오랜 사업 경험과 대규모 수주로 가장 탁월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손꼽힙니다. 그 다음에 삼성의 SDI 이런 회사들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매출액만 하더라도 LG화학은 2018년도에 2조 7천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10조 원 시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의 먹거리로서는 상당히 유망한 분야가 2차 전지 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는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1차 전지에 비해서 사용 후에도 재충전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백 회 이상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는 기술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변환해서 저장한 이후에 다시 필요할 때마다 이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형태로 바꾸어서 사용 가능한 전지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2차 전지가 리튬 이온 전지입니다. 흔히 리튬 2차 전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리튬 이온 전지는 리튬 이온을 사용하여 충전과 방전을 통해 전기를 저장하거나 생성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2차 전지는 반도체에 이어서 한국이 일본의 추격을 따돌린 대표적인 첨단 산업으로 꼽힙니다. SK이노베이션도 유력한 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LG화학, 삼성, SDI를 합치면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40%에 해당합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시장에서만 하더라도
한국 3사 점유율은 15.4%에 이를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2사 점유율은 46.3%입니다. 그 뒤를 한국이 잇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성능과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쟁력 면에서 한국 배터리 3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리튬 2차 전지의 대일 의존도는 어느 정도인가? 리튬 이온 전지의 4가지 핵심 물질은 리튬 화학물로 구성된 양극재, 탄소로 구성된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 4가지로 구성됩니다. 전기차용 2차 전지를 기준으로 보면 원재료비 구성에서 1등은 양극재 39.1%, 분리막 16.9%, 음극재 10%, 전해액 8.9%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4가지를 모두 합치면 75%를 차지합니다. 리튬 이온 전지 4대 소재 산업은 일본 업체들이 기술력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본을 뒤이어 한국의 소재 업체들과 중국 업체들이 추격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4대 소재 분야에서는 한국이 상당 부분 국산화를 이룬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극재의 경우만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57.7%, 일본은 23.1%, 한국은 9.0% 해당합니다. 음극재의 경우는 중국이 70.4%, 일본이 26.1%, 한국이 2.3%입니다. 4대 소재 분야에서는 한국이 괄목할 만한 국산화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리튬 이온 전지 4대 소재 산업에 대한 일본 의존도는 무척 낮고 또 쉽게 일본이 수출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체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해액 경우에는 다소 예외가 있습니다. 전해액은 리튬 2차 전지의 원가의 9에서 한 15%를 차지하는데요. 이 전해액은 리튬액, 유기용액, 그리고 첨가제로 구성됩니다. 전해액의 경우는 일본의 미쓰비시 화학이 1위 업체고 그 밖에 파낙스 이텍 등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전해액에서 첨가액 부분만 일본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나머지 분야는 거의 국산화하거나 다른 외국 업체로 대체할 수 있지만 전해액 분야에서 첨가액 부분만 일본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예를 들어 삼성 SDI의 경우에는 주요 벤더에 미쓰비시 화학과 파나스 이텍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외견상으로 보면은 원가 구성비 가운데 한 75% 정도를 대부분 국산화했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국 업체들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우치 혹은 파우치 필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양극 바인더, 음극 바인더 등이 한국이 아직 국산화하지 못한 분야입니다. 특히 원재료를 감싸주는 핵심 소재인 파우치는 일본 의존도가 100%이기 때문에 만일 일본이 수출 규제에 칼을 빼드는 경우에 한국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파우치에 대한 일본 수출 규제의 가능성과 그 위협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